자, 우리 2장 생명보험의 이론 파트예요. 자, 이론 파트는 시험 문제가 4문제까지 여러분들 예상돼요. 4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론 파트는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서 대수의 법칙하고 우리 수지상등의 원칙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대수의 법칙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수가 많아야지만이 뭐예요? 확률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 대가리 숫자가 많아야지 확률을 안다. 보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도 가입자 수가 많아야지. 그리고 뭐 위험이 같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다 함께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사망하는지 이거를 알아내는 게 바로 보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단들, 보험 단체라고 하는데 이 단체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많이 모이는 단체가 뭐냐면은 뭐예요?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 수가 많아야지만이 보험 단체가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대수의 법칙과 관련된 거고요. 자,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뭘까요? 보험료를 책정을 하겠죠. 자,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 보험료는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험료는 나중에 질 보험금이라든지 그리고 회사가 쓸 각종 이제 경비라는 게 있죠? 이거에 맞도록 보험료를 책정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지상등의 원칙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험료 산출하는 원칙인 거예요. 아셨죠? 대수의 법칙은 뭐라고요? 많이 해서 확률을 알 수 있는 거. 자, 요거 두 가지 여러분들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우리가 이제 사망률, 생명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망률은 1년에 몇 명 죽느냐 이거예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여러분들 1년에 납입하는 게 1년 납, 연납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12분의 1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12로 나눠가지고 매월 납입하는 거죠. 우리 월급 받으니까. 자, 그래서 1년 기준으로 사망률을 따진다. 다음에 여러분들 생명표라는 게 나옵니다. 생명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민생명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국민생명표는 전 국민이 언제까지 사는지 평균 수명 이걸 나타내는 거고 경험생명표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험사가 가입한 사람들을 봐보니까 경험상으로 평균적으로 언제까지 사는구나라는 것을 나타낸 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국민생명표가 더 오래 살까요? 경험생명표가 더 오래 살까요? 경험생명표가 더 오래 살겠죠. 왜요? 국민 중엔 여러분들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보험 가입 안 되잖아요. 그죠?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길겠죠. 그래서 보험사는 여러분들 국민생명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경험생명표를 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 볼게요. 관계자. 자, 우리 관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우리 위에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있겠죠?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자,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요게 이제 보험 관계자예요. 이렇게 네 개가. 자, 우리 계약자는 뭐예요? 보험료 내는 사람이에요. 보험료 내는 사람. 자, 수익자는 뭐예요? 보험금 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피보험자는 뭐예요? 피를 흘리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요렇게 관계자다. 자, 그러면 계약자는 여러분들 우리 제한이 없어요. 개인, 법인 1명, 2명, 3명, 4명 다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19세 미만자라면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미성년자니까. 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사람만 되겠죠. 생명보험이니까. 법인은 안 되겠죠. 피보험자도 1명, 2명, 3명, 4명 다 돼. 그렇죠? 여러 또 다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피보험자하고 계약자하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보험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이 다른 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서면 동의. 이거 안 받으면 무효예요. 이게 무효 사유예요. 서면 동의. 구두 동의 아니에요. 서면 종이로. 자, 다음 수익자는 제한이 없어요. 1명, 2명, 3명, 4명 법인도 다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요 계약자가 요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지정하고 변경. 누가요? 계약자가.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요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청약해서 보험을 청약해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험사는 아무 회사나 다 되느냐? 안 돼요. 어디? 이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금융위원회. 자, 위에 있다라고 하면 돼요. 위원회. 위원회에 우리가 사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보험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허가도 여러분들 보험 종목도 있죠? 보험 종목별로 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 관계자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관계자. 요거 자주 나와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용어들 볼게요. 뭐가 있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 뭐 이런 거 있죠? 보험기간은 뭘까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보장받는다. 이게 바로 보험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료를 납입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료. 자, 보험료는 5년 납, 10년 납, 뭐 이런 거 있죠? 20년 납. 자, 이런 납입이 자, 보험 전체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납입하죠? 종신보험보다 짧잖아요? 이런 보험을 전 기간보단 짧은 기간 동안 납입한다라고 해서 단기 납, 이렇게 단기에 납입하고 끝낸다. 자, 그런데 보험 기간 동안 전 기간 동안 보험 납입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납입을 우리는 전기납, 전기간 납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도 있어요. 우리 일시에 다 한목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시납한다. 이렇게 늘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여러분들 계약자는 뭐를 낸다고요? 보험금. 자, 우리 수익자는 뭘 탄다고요? 보험금액. 그죠? 누가 줘요? 보험사가 보험금액을 주겠죠. 자, 보험료는 누가 누구한테 내요?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내겠죠. 왜 내죠? 피보험자가 혹시라도 사망하면은 혜택 보려고, 즉 뭐예요? 위험 보장에 대한 대가로 내는 게 보험료죠. 보험료. 자, 그래서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자, 위험 보장을 대비해서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터지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는 보험 금액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출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관련된 용어들을 봤고요. 자, 우리 다음에 이제 보험료의 이제 구성 관련돼 가지고 보험료는 여러분들 책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험료 책정. 자,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책정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봤죠, 여러분들?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요. 과거에 2013년도 4월 이전이랑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과거 방식을 보니까 과거 방식은 여러분들 우리 3위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방식은 여러분들 현금흐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흐름 방식. 자, 3위원 방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그리고 부가보험료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순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험금 재원이에요. 즉 우리가 위험보장과 관련돼서는 위험보험료라고 하고 우리 저축보험도 있잖아요. 그런 보험들은 저축보험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재원이 되는 거고 저축보험료는 나중에 받게 되는 만기금액, 연금 이런 거에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도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요 세 가지로 보험료가 결정됐다. 이게 바로 3위원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플러스 회사별로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계약 유지율이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추구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이런 사정들을 맞춰가지고 회사별로 딱 맞는 최적화된 보험료로 책정해라. 이게 바로 현금흐름 방식인 거예요. 현금흐름 방식.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방식은 보수적인 방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요 최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흐름 방식이. 자, 그런데 보험료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여러분들. 복잡하고.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른 보험료가 책정되니까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도 많이 넓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현금흐름 방식이다라는 거. 자, 다음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유배당 보험, 무배당 보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배당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유배당 보험하고 무배당 보험하고 어느 게 보험료가 더 쌀까요?
그렇죠? 이게 더 보험료가 쌀 거예요. 일정 부분 할인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무배당 보험은 할증된다 그러면 틀려요? 할인되는 거예요. 싸요. 싸요. 자, 그럼 배당금은 어떻게 줄까요? 현금으로 줄 수도 있죠. 그쵸? 아니면은 보험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계하고 퉁친다라고 하는 거죠. 상계. 자,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험금 줄 때 배당까지 더 얹혀서 줄 수 있겠죠. 보험금에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배당금 지급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현금 지급 방법, 보험료 상계 방법, 보험금 차감 방법, 그럼 틀리겠죠. 더해서 줘야지. 주는 거니까 빼면 안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요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보험계약의 성립 쪽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번 챕터 생명보험 이론은 할 게 참 많네요. 자, 우리 성립. 성립은 여러분들 우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을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면은 보험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회사는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승낙을 하면 그러면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 이해하셨죠? 자, 다음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는 반드시 형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료식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료식. 그리고 승낙해야지 성립했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이라고도 얘기해요. 낙성계약. 자, 그러면 장기계약인데 섣불리 청약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청약한 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철회할 수 있어요. 청약 철회하게 되면은 뭐예요?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보험료를. 자, 그러면 철회는 언제까지 하느냐? 철회 기간은 여러분들 첫 번째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청약 철회. 기간이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한도는 여러분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은 우리 청약 철회 못 해요. 이게 한도예요. 한도. 자, 그런데 아예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 있어요. 않는 계약. 이건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진단 계약, 그리고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이건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진단받고 철회할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단 공짜로 받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전문 보험 계약자는 전문가예요. 특히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은 일정 규모의 회사들은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전문가로. 그죠? 그러니까 청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 단체는 뭐예요? 규모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에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사람이 청약했는데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꼼꼼하게 따져서 청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은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잘 나와요, 이거. 그리고 전문 보험 계약자, 자산 규모 일정 규모 이상 보험 계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요게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 자, 이렇게 청약 철회와 관련된 부분들 알아봤고요. 자, 다음 보험회사는 이제 승낙을 해야 돼요. 승낙은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청약한 날로부터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 뭐 안 좋으면 거절해야 되겠죠. 무조건 승낙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그럼 틀려요.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가 우리 승낙하고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돼요, 다. 혹시 여러분들 진단 계약이라고 하면은 청약 플러스 진단 다 받은 다음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할지 거절할지를 다 해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 승낙 전 우리 사고와 관련된 부분 볼게요.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여러분들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이후에 보험사가 승낙을 안 해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때 승낙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승낙해야지만이 성립하죠. 보험계약은. 그래도 성립되기 전이라도 보험료를 내면요, 이때부터는 보장이 시작돼요. 보장 개시. 왜 그래요?
우리 보험료를 낼 의무를 이행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험이에요.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험금 달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무진단 계약은 이렇지만 여러분들 진단 계약은 보험료 낸 거랑 진단받은 거랑 동시 충족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만약에 진단 계약에 딱 9월 2일 날 청약을 하고 9월 3일 날 1회 보험료 납부하고 자, 9월 4일 날 진단도 받고 자, 9월 5일 날 보험회사는 승낙했다. 자, 그러면 보장 개시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언제일까요? 진단 계약이니까 1회 보험료 납부한 때가 아니고요. 진단까지 다 충족한 때. 그죠? 요 날짜가 바로 보장 개시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문제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사례 문제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승낙 전 보험 사고도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은 뭐예요?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계약의 무효 보도록 할게요. 무효.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없었던 거. 자, 그러면 무효 사유는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봤던 것 중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랐을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이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무효예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15세 미만자, 그리고 심신 상실자, 그리고 심신 박약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하는 자를, 이런 자를 사망보험금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5세 미만자, 특히 어린이 보험은 사망급부 설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무효니까. 자, 그런데 혹시 심신 상실자는 완전히 지금 정신을 잃은 사람이니까 안 되지만 심신 박약자는 단 만약에 의사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때는 유효예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의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보험금 지급할 의무, 그렇죠? 보험금. 보험사고가 터지면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험금은 여러분들 청구가 들어오면 3일 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10일까지 연장이 돼요. 근데 10일 내에도 조사가 안 끝났다 그러면은 30일 내에는 다 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안 적용돼요. 이거는 제외. 혹시 여러분들 소송 걸렸을 때는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해하셨죠, 뭔지? 그래서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있을 때 피보험자가 스스로 나를 자살해서 죽었다.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이 안 나가요. 자,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죽였다. 보험금이 안 나가요. 자,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죽였다. 보험금이 안 나가요. 아셨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이 수익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A하고 B 둘이 있어. 자, 둘이 있는데 A가 죽였어.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B가 받을 몫은 받아요, 얘는. 내가 죽인 거 아니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30% 수익이고 70% 수익자로 이렇게 수익자로 지정을 했어요. 사망보험금이 1억이야. 그러면 이 B가 받을 금액은 얼마일까요? 7천만 원은 받아요. A는 3천만 원 못 받고 A가 죽였으니까. 이해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로도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의 주요 의무.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주는 거 봤고요. 자, 우리 보험 계약자는 여러분들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가입 전에 알려야 돼요. 피보험자의 그 건강 상태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렇게 얘기해요. 고지 의무. 자, 고지 의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사는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보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요거예요. 해지한다, 제한한다. 혹시 여러분들 보험금을 삭감한다? 아니면은 보험금을 할증한다? 아니면은 무효로 한다? 뭐 이런 거 다, 아니면 취소한다? 다 틀려요. 요 해지, 제한. 해지 제한. 자, 요런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 거 있죠?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돼요. 보험 계약자는. 자, 이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1년 단위로 사망률을 따지기 때문에, 연납이 원칙이에요. 연납이 원칙. 월납이 원칙이 다르면 틀려요.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 연체하면은, 이거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하면은, 독촉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납입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납입 최고. 자, 우리 납입 최고는 14일 이상 두는데, 보험료를 내다가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세요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도 이 납입 최고 기간 중에는 유효죠. 아직 효력은 있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안 내야지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해지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납입 최고 기간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까요? 안 할까요? 보상하겠죠. 그죠? 유효니까 아직은. 자, 다음 여러분들,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납입 후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금 사고가 발생했다,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회사에 알려야 되겠죠. 자, 다음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 자, 이렇게 부활은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중에 안 냈어요. 안 냈으면은 이때 이제 해지되죠. 보험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실효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계약을, 그러면은, 계속 안 낸 보험료를 다 내고 부활을 청약하면은 다시 복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심사를 해요. 심사해가지고 오케이 들어와라 라고 하면은 인정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자, 부활은 여러분들 3년 내에 가능해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이제 해지됐으니까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생겼겠죠. 이 해지환급금을 받으면은 부활이 안 돼요. 해지환급금 받으면은 모든 게 청산된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부활과 관련된 부분들 제도적인 취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계약 내용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 자, 여러분들 우린 계약자, 피보험자, 뭐 보험 종목,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방법, 뭐 이런 것들 수익자 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변경 안 되는 거. 자, 피보험자 변경은 안 돼요. 그쵸?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피보험자였는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으로 바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안 바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경을 하려면은 보험회사에 승낙을 얻어야 돼요. 근데 승낙 없이도 가능한 게 있어요. 원칙은 승낙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보험 수익자 변경은 여러분들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임의 해지와 철회권. 자, 우리 여러분들 계약자가 있고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있고 그리고 수익자가 있어요.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라 라는 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자, 계약자는 계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죠? 청약 철회. 그리고 청약 철회 기간이 끝나면은 내 마음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의 해지권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조건부로 해지한다 이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했죠. 서면 동의. 이게 서면 동의한 부분들을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서면 동의 부분을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철회하게 되면은 이거는 해지랑 똑같은 거예요. 계약자가 해지한 거랑. 그러면 해지환급금 주고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임의 해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보험이니까 강제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자, 다음 소멸시효. 소멸시효. 여기 여러분들 계약자라든지 보험 수익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있겠죠. 회사. 자, 우리 계약자 보험 수익자는 뭐 달라고 할까요? 보험금 달라고 해요. 보험금. 또 뭐 달라고 할까요? 배당 달라고 해요. 또 뭐 달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보험료를 냈으면 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료 환급. 환급. 또 뭐 달라고 할까요? 해지됐으면 해지 환급금. 자,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한테. 자, 그러면은 뭐 영영 청구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한도가 있다. 소멸시효. 몇 년 이내에 이거를 청구해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 자,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여기 계약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를 청구할까요? 보험료 납부해라. 그죠? 보험료 내라라고 해서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요런 권리가 있는데 요 회사의 권리는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2년. 자, 그러니까 요 3년짜리는 우리 입장인 거고 회사 입장은 2년. 이렇게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요. 자, 다음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있죠. 우리 이제 뒤쪽에서 또 공부를 할 텐데 회사에는 여러분들 보험 판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회사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 그리고 소속돼 있는 설계사분들, 그리고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 이런 자들이 보험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고객 만나가지고 고객한테 불이익을 줬다,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회사는 그럼 책임 안 지느냐? 회사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회사는 여러분들 아버지예요. 부모님. 여기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 치면은 아버지도 책임져라. 이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 판매하는 자가 보험 중개사도 있어요. 이 중개사는 누구냐면 따로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조직이에요. 이거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그죠? 남의 자식이 밖에 나서 사고 치면은 우리 아버지가 책임 안 지죠? 그래서 중개사는 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자, 다음 이제 보험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할 게 많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보험 나이. 보험 나이는 여러분들 만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980년 1월 11세. 자, 지금 현재가 2010년 20년 뭐 3월 10일이다 라고 하면은 자, 몇 살일까요? 만으로 하면 여러분들 여기 빼면 돼요. 이렇게 빼면 돼요. 자, 3월 10일에서 1월 10일 빼니까 2월, 그리고 20에서 80 빼니까 뭐예요? 40세 2개월이다. 이게 만 나이예요. 만. 이해하시죠? 단순하게 빼기만 하면 됩니다. 자, 40세 2개월이다. 그러면은 40세냐? 아니면 41세냐? 둘 중에 하나예요. 2개월 이렇게 단수는 인정 안 해요. 보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으로 따졌을 때, 자, 6개월 미만은 버리고, 자, 6개월 이상은 한 살로 한다. 이게 이제 보험 나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몇 살일까요? 그렇죠? 버려야 되니까 40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험 나이인데, 여러분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할 때 따지겠죠? 요 날짜가 계약일이에요. 계약 해당일. 이 날짜예요. 이 날짜에 지금 40세라고 지금 보험 나이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41세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41세가. 예를 들어가지고 40세 6개월이 되는 순간 우리 보험 나이는 41세가 되겠죠? 이 날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4개월만 지나면 41세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 계약 해당일 올해 있으니까 2021년도 다음 연도 3월 10일 그때 한 살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뭐예요? 계약 해당일에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시험 문제가 1월 1일 날 증가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계약 해당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보험 나이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험 나이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린다 이런 규정인데, 자, 이런 규정을 안 보는 게 있어요. 무조건 만으로만 따지는 게 있어요. 무조건 만 6개월은 고려하지 않겠다. 6개월은 고려하지 않겠다. 자, 요런 경우는 언제냐면은 우리 15세 미만자의 보험 가입이에요. 15세 미만자를 우리가 사망 보장하는 설계는 무효 사유였죠. 그때 15세. 만약에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만 나이가 여러분들 14세 7개월이다. 라고 하면 자, 보험 나이로 하면 몇 살이죠? 15세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15세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망 설계할 수 있겠네요? 안 돼요. 이 15세 여기 미만자 요거 따질 때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 여기 6개월 안 따지니까 아직 15세가 안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조건 만으로만 따진다 이건. 자, 이렇게 보험 나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여러분들 각자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약관의 해석. 약관의 해석은 여러분들 똑같이 해석해야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달리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계약자마다 동일하게 해석해라.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는 언더라이팅 볼게요. 언더라이팅하고 우리가 이제 클레임 좀 남았는데요.
자, 언더라이팅 클레임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자, 우리 보험 가입 전에, 우리가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피보험자가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대상자죠? 죽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동질의 위험을 가진 우리 집단에 들어올 사람인지 조사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언더라이팅 이렇게 얘기해요. 심사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언더라이팅이에요. 언더라이팅. 그리고 이제 가입이 되면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금 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금 청구하고 그리고 보험금 지급 요런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클레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이팅하고 클레임하고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언더라이팅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은 조금 괜찮아 그러면 보험료를 좀 깎아주고, 이 사람은 조금 아니야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고,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아니야 그러면 보험금을 좀 깎고, 그래서 보험료하고 보험금의 한도를 최종적으로 우리 인수할 때 보험회사에 받아줄 때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언더라이팅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한도를 결정한다,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게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더라이팅은 여러분들 누가 하느냐? 자, 첫 번째 우리 설계사가 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누가 하냐면은 의적 진단 해가지고 의사 진단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세 번째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회사의 언더라이터 계약 심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는 전후 간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언더라이팅 관련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약 적부 확인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이 맞는지 이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언더라이팅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이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 좀 그렇겠죠. 그리고 음주라든지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는 괜찮아도 나중에 약간 좀 위험이 더 가중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체적인 요인도 봐요.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과거 질병, 그죠? 내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언더라이팅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봐요. 혹시 과거에 보험 사기를 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재정적인 돈 문제도 봐요. 이 사람이 월급이 500만 원인데 다른 거 보험 가입한 거 보니까 500만 원 벌써 넘게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도 또 보험 가입하러 온 거예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심사한다. 이게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소득 수준은 뭐예요? 재정적 언더라이팅. 자, 음주, 흡연, 이건 뭐예요? 환경적 언더라이팅. 자, 과거, 질병, 이력, 이거는 뭐예요? 신체적 언더라이팅. 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우리 언더라이터는 여러분들 인수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승낙을 한다 아니면은 거절한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승낙하는 것도 표준체로 하면은 표준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표준 미달체다, 정상적인 사람보다 위험이 조금 더 가중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거절하기는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인수하냐면은 이렇게 해. 조건부로. 즉 보험료를 조금 더 내라. 보험료 할증. 아니면은 보험금을 삭감. 다른 사람들은 1억 주겠는데 너는 7천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가입해라.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갔다. 아니면은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그 부위만큼은 보장 안 해주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담보하지 않겠다. 그 특정 부위 또는 특정 질병은,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부분들, 자, 부담보 인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라든지 보험료가 최종적으로 이제 세팅되는 게 바로 언더라이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험금이 나가는 절차다 보니까 여러분들 클레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안 나가야 될 보험금이 나갈 수도 있죠. 회사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요, 이거. 그래서 클레임 업무 담당자들은 숙련된 우리 상담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의학 지식, 법적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더라이팅 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많고, 클레임 쪽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은 우리
2장 보험 이론 파트 엄청나게 많은 파트를 핵심적인 것만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